서문. 우리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서적인 충만함을 느꼈던 적은 언제였던가? 수많은 인파에 북적이는 거리에서도 우리는 더욱 외로워졌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다른 사람과 친밀한 내면의 대화, 의미 있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의학과 심리학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지 않았다. 스스로 삶을 던지는 사람은 늘어나고 고통과 스트레스는 가득한 반면 평온하고 태평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함께 정서적으로 병들어가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을 관리하라. 이 책에서 살펴볼 12가지 원리를 지키면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동안 당신 내면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실 우리 내면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유능하며 무한하다. 하지만 이 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삶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생각 관리의 12가지 핵심을 알려주고 싶다. 이 핵심을 활용하면 심리적으로 몹시 괴로운 나날마저도 깊은 의미를 찾아내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쓸 수도 있다. 이 책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12가지 비밀의 도구를 제공한다. 이것을 사용하면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강하며 삶을 송두리째 바꿀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원리. 자기 이야기의 저자가 되라. 자기 이야기를 직접 쓰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건강한 자아를 개발한다. 자신의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꺼이 만든다.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평화를 해칠 때 내면의 지도자가 되어 생각을 감독한다. 제멋대로 떠오른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과연 현실에 기반한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리더로서 책임지고 기꺼이 개입한다. 삶은 위대하며 우리의 괴로운 기억 속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한다. 불쑥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혹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삐걱대는 사람을 만난 적 있는가? 그저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우울, 미래 걱정, 끝없는 과거 반추, 불안, 그리고 짜증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는 나이든 어른이지만 내면은 연약한 어린아이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정작 내적 자아를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법은 모른다. 어른으로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신이라는 내면의 우주를 다루기엔 미숙하다. 그래서 언제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위험에 처해 있다. 내면의 자아가 병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신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감정은 황무지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우울증. 좋은 예가 있다. 나는 의대 재학생 시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나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지도 못했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꼈고 정신은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열등감, 강박감, 완벽주의, 불안감, 충동적인 걱정,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과도한 염려.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내 감정에 침투했다. 아침에 깰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몸을 끌고 다닐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심리적인 전쟁에서는 승자가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 고통의 희생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면의 적과 싸우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내면의 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으며 그 선택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울증의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 불평하면서 왜 하필 내 인생은 이런가? 라고 묻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췄다. 두 번째 단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나 자신의 감정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갈등을 인정했다. 세 번째 단계, 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감정이라는 바다에 깊이 잠겨 바닥을 기꺼이 경험한다. 네 번째 단계, 자기 관찰과 내면 일기 쓰기를 통해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악한다.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냄으로써 내 전투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 내 마음을 내버려 두려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렸다. 여섯 번째 단계, 내게 찾아온 부정적인 생각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다. 나는 내면의 폭풍을 겪는 동안 내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매일 일기로 썼다. 내면 일기라고 불러도 좋다. 내면화 기술, 즉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관찰하고 더하고 빼고 제대로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 덕분에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매일 시간을 들여 내면을 성찰하고 나를 사로잡은 괴물의 크기와 원인과 능력을 가늠하면서 이 괴물이 생각보다 작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다. 나는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했다. 나는 정서적 위기를 겪는 동안 내 마음을 분석하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정신의 극장에서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활동하는 연습을 하라.
고통, 괴로움, 슬픈 기분, 부정적인 생각에 위험있게 맞서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포기하지 말라. 내면의 어린아이가 방황하고 있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외부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 쓰게 하는가? 이것은 큰 손해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났던 사람, 겪었던 사건은 고스란히 우리의 무의식, 기억 속에 보관된다. 이렇게 축적되고 쌓인 이야기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의 저자이자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덧 주인공도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된다. 인생은 한 권의 커다란 책이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 책의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나갈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도자가 되어 열등감이나 자기연민에서 벗어나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내면에 있다. 내면을 통해 삶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경이로움을 알게 된다.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위대한 경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더 조용한 것들이다. 다음 두 번째 장에서 생각을 감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지금까지 아우구스토 쿠리 박사의 생각의 심리학 첫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